안녕하세요. 오지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지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오늘 또 실제 센터에서 접수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보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을 요구하는데 이에 동의한다면 제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해고인가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한 걸로 봐서 자발적 퇴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노무사님? 자발적 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조금 헷갈리시죠? 실제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자발적 퇴사다. 아니다. 사용자가 먼저 요구했으니 해고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고와 권고사직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근로관계 종료 형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망, 회사 소멸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동소멸 등이 있어요. 그 중에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근로자 동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고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만일 회사의 사직 공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 근로자 둘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군요. 사례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니 이건 해고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법적 제한 여부인데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 해고 시기 제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등이 있는데요. 해고를 하는 경우 사유, 절차, 양정 등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되고 그 외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만 되면 되는데 해고는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많아서 훨씬 까다롭네요. 네, 맞습니다. 해고의 경우 특히 사유, 양정, 절차에서 흠결이 있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차이점을 더 말씀드리면 금전 보상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의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또는 원직 복직에 가름한 금전보상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어떠한 금전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 내지 3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 위로금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위로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로 정하는 거니까 예고라든지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적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합의로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해고로 생각하여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 수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은 정말 다르군요.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서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란 게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사직서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근로자 사직서 작성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법에서 사직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이를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회사에서 사직서 쓰기를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쓴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요, 협박, 사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강요가 있더라도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직서 작성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노무사님, 반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를 받아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제는 해고와 권고사직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의 경우 회사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되겠고 거부하는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한 경우에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사를 압박하고 퇴사 처리를 강행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까지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6명인 장이차 운수회사에서 수년간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상담이 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야기를 할 때 해고 시 지켜야 할 절차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사례의 경우 해고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사유의 정당성 측면을 판단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절차 양적 면에서도 정당해야지 정당한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같이 봅시다. 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수년간 재직을 하셨고 그 외의 예외 사유에도 적용된다고 볼 정황은 사례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 혹은 31분 이상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0일 전 해고 예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셨으므로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 인정 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 취지에 따라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거나 원직복직에 가름한 금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담자님의 경우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사례를 중심으로 팀장님과 Q&A를 하면서 해고와 공고사직의 차이, 부당한 해고 시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무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